자, 오늘은 편하게 같이 그림 그리면서 디자인 이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대중소 디자인 기초 이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해 나갈 때 일단은 뭔가 큰 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큰 틀의 기준. 근데 이 큰 틀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림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소 디자인 기초 이론, 되게 기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은 조금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들도 이걸 적용해 보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걸 알아두면은 앞으로 그림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잘 알아야 내가 발전도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될지 객관적으로 조금 계획을 맞춰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 내가 어떠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견해. 잘 그린 그림은 분명히 다 동일하게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 퀄리티가 좋으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디자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디자인 되게 난해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어떤 기준이 뭘까? 기준이 없다. 난해하다. 이거랑 같은 얘기겠죠. 기준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의 공식과 방식을 따라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런 큰 물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이쁘다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은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이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걸 이쁘다라고 할까? 아니면은 뭔가 학습돼 있는 그 논리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일까? 직관적인 감각, 이게 거의 70%? 그 다음에 학습된 룰에 따라야 된다? 이걸로 이제 판단하는 건 좀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이 직관적인 감각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화하는가? 이거를 풀어야 됐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디자인이란 건 뭐예요? 우리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 생각이랑 견해가 같은지. 자,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제품, 시스템, 경험, 인터페이스, 인쇄물 등 여러 다양한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건대 디자인은 창의적인 과정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결과물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이고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디자인이란 거는 보기 좋다.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왜 이쁘지? 디자인이란 건 어디서 오는 거야? 자연에서 오는 거야. 어떤 게 편안한 느낌이지? 넓은 데서 편안하게 안착돼 있는 느낌. 어디서 다 오는 거야? 다 자연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기능적이고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잘 집어냈어요. 제가 배경이든지 아니면은 배경 컨셉 아트 공부시킬 때 가장 첫 번째 많이 시키는 스케치가 의자 스케치예요. 왜? 얘는 완벽하게 서 있어.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정말 이뻐. 소재도 다양해. 근데 얘는 결정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은 대중소를 갖고 있어. 디테일도 모두 대중소로 다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경험에 의해서 상상이 되는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이는가? 그리고 심미적으로 우수한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심미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느낌은 어디서 온다? 분명히 자연적인 느낌에서 온다. 사람은 이 자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대중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원초적으로 이제 생기는지, 이거 되게 빅뱅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암흑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이 존재하죠. 빅뱅이라고 하죠, 우리. 빛이 빵 터지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합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파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확장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우주 확장되고 있는 거 알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존재가 이제 생기면서 생태계를 갖느냐? 빰. 태양이죠. 태양 주변에 이제 빛 에너지가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방군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태양 에너지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정하게 대표주고 있는 거야. 큰 수치로 볼 때는 진짜 일정하게 생물이 이제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대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지구란 분명히 푸른색이 이산화질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냥 덩어리였어요.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는 덩어리. 근데 이게 점점점 식으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적절한 온도에 맞게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태양빛이 여기에 살살 이제 달궈져요. 태양빛이 여기 살살 달궈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빛 받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기죠. 자,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그리고 빛이 달궈지는 면이 달라지면서 이산화질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산소랑 그 다음에 물이랑 여러 가지 생기면서 물은 뭐예요? 물은 이제 기화되고, 기화된 상태에서 구름으로 모여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죠.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럼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또 빛과 어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빛과 어둠이 생긴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태극기가 되게 진짜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요걸 표현해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제 지구는 색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왜? 산소가 푸른색을 반사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바닷물도 푸른색을 반사하고 흡수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제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제 물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지표면이 생깁니다. 지표면이 생기면서 이 위로 올라온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 이 처음에 단세포였죠. 단세포였다가 이 위에 올라온 모든 생물들이 진화가 시작됩니다. 환경에 맞춰서 진화가 시작돼요. 거기에 이제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우리 영장류, 인간이고 호모사피엔스고,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애들을 다 죽인 거지. 다 죽이고 이 지구의 땅의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감각적으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확대해가지고 우리 일로 확대해보자.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겨요? 대기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파란색 하늘, 비옥한 토지, 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옛날 그 대지들은 평평한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가 있었어요? 대부분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구름이 있고, 그러면 이 구름에서 뭐가 비가 떨어져요. 그죠? 주룩주룩 이제 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이 이제 뭐예요? 젖었다가 그 다음에 녹았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면서 뭐가 돼요? 풍화작용이라든지 침식과 퇴적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었던 산은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기 이전에 자연은 이미 큰 형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란 형태도 하나의 큰 형태고, 여기에서 쪼개지는 거지. 대지가 생겨났고 이 큰 돌덩이가 처음에 이렇게 돌덩이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쪼개진 돌덩어리들이 옆에 이렇게 쌓인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 올라가 보셨죠? 그러면은 내가 이 큰 위에 올라가 있는 큰 덩어리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근데 올라가면서 뭐가 보여요? 분명히 물줄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이 작은 점점점 작게 쪼개진 이 큰 중간 덩어리에서 또 작게 쪼개진 바위산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바위산에서 쪼개진 돌무더기가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줄기에서 쪼개진 뭐가 보입니까? 이 쪼개진 작은 돌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모래로 이루어지고. 그럼 뭐야? 작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대준소란 개념 자체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제 어딘가 이제 박혀있는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돌멩이 하나가
여기에 있었던 돌멩이 하나랑 다르나? 같아요. 그냥 이 덩어리, 그 다음에 이 덩어리, 분명히 스케일의 차이지만 분명히 내가 이걸 표현했을 때 배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야? 배경 컨셉 아트잖아. 월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쵸? 여기에 대중소가 다 들어가 있지. 근데 내가 돌멩이 하나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는 그냥 얘는 돌멩이니까 그냥 랜덤하게 쪼개졌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지.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잖아. 왜냐면은 얘가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크게 금이 갑니다. 여기서 뭘로 갈라지는 거야? 중간께 갈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형태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돌멩이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크랙 가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중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잘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브젝트, 인간이 사용하는, 우린 이 감각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오브젝트와 이미지, 이거는 자연의 이런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아름답다는 느낌, 직관적으로 이거 말도 잘 만들어냈어.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이쁘다, 정말 괜찮다, 그 다음에 무난하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여기에서 감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오브젝트와 모든 이미지에는 이런 커먼센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겠죠.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디자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트스테이션 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 보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봐보세요. 다 대중소로 나뉩니다. 대중소로 안 나뉘고 잘게 쪼개져 있고 작은 것들만 다 합쳐져 있고, 전 디테일한 걸 정말 잘해요. 정말 디테일한 걸로 다 모든 걸 조져버릴 거예요. 이러면서 미친 듯이 쪼개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모든 걸 이렇게 돌멩이를 쪼개가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돼? 파멸이야.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다 산산이 쪼개지고 있죠. 파멸이지. 작은 것들의 모임은 큰 형태를 겉으로는 만들 수 있으나 묶입니까? 커다랗게 뭐 같은 색으로 묶으면 묶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뭔가 크게 보이는 큰 구심점이 없으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덜 익은 쌀처럼 되게 나풀나풀거려요. 실제로. 우리는 자연에 이런 이제 법칙이 있다는 것도 의외로 이걸 조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자, 대중소라는 거는, 자, 대중소 이 개념은 이제 우리 그 아까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에도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또 컬러. 여러분들이 색을 쓸 때 뭐 여러 가지 색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큰 영역이 있으면은 이것도 대중소를 맞춰줘야 돼. 큰 이 붉은색을 맞춰주는 저채도의 중간색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작은 색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컬러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공간 구성에도 적용이 돼요. 큰 것들만 있으면 너무 이제 답답하죠. 진짜 엄청 큰 게 하나 있어도 중간 거랑 작은 요소만 좀 잘 받쳐줘도 공간 구성이 굉장히 이쁩니다, 실제로. 근데 공간 구성을 할 때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지어 빛, 조명에도 빛. 예, 건축 사무소 있죠. 우리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인테리어죠. 인테리어만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조명입니다. 이 공간이 화사하게 보일지, 넓게 보일지, 좁게 보일지, 포인트를 줄지,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것도 대중소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레이아웃 디자인, 지면 디자인. 여기 뭐 이미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 적용이 돼요, 이 대중소 개념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니터도 대중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머그컵도 대중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들,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대중소에 대한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관찰해 보시는 걸 이제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만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계속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대중소의 느낌은 우리가 자연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뭐가 이제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뭔가 밸런스 잡히는 느낌들은 대부분 이제 자연적인 느낌에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각이 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을 내 캐릭터에다가도, 그 다음 공간에다가 빛 아니면 색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대중소에 대한 개념을 넣으면은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된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뭐 제가 이거 좀 급하게 하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여기서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큰 디자인 느낌을 좀 줄래. 그리고 중간 느낌을 여기다가 좀 주고, 그 다음에 중간 느낌은 좀 여러 개 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작은 느낌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놔볼래.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디자인이 됩니다. 진짜 단순화해서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간 기획이 되거든요. 이건 작은 요소. 큰 거는 웬만하면 하나, 이쪽에 느낌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은 요소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대중소로 내가 도형화 시켜서 뭔가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대중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짠 이러는 게 아니라 실루엣으로 먼저 접근. 그 다음에 이 실루엣을 바탕으로 해서 스케치. 그러면은 항상 대중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선이 항상 큰 데서 중간, 작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눈에 잘 들어온다. 여러분들 독특한 걸 하려고 계속 내가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여기서의 변주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그 디자인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대중소 디자인을 좀 잘 다룰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요 엠블럼을 가져와서 내 캐릭터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가지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자, 그리고 모두 좀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좀 부탁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지직, 그 다음에 유튜브 둘 다 이제 방송을 하니까 편한 쪽으로 들어오셔서 아무 데서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빠이빠이, 굼바굼바.